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계측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뭔지. 자, 그림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 이거 OPM프죠, 그죠?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고, VIN이 들어오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라운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패시터 딱 달려있다. 자, 이렇게 이상적인 상황인데, 여기 예를 들면 이건 무슨 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얘는 뭐를 측정하기 위한 것일지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한번? 얘는 뭐를 측정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화면 한번 써볼래요, 한번? 여기 CF다. 자, 얘는 뭐를 측정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전압을 측정할 때 증폭하는 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전류를 측정할 때 그 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하는 회로를 했었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회로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소리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인테그레이터가 맞습니다. 맞는데 쿨롬미터입니다. 피드백 쿨롬미터인데 손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V인이 플러스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쫙 모이겠죠? 쫙 플러스 모이고, 그럼 똑같은 수의 반대 차지가 마이너스 반대 모입니다. 그래서 이 V인과 마이너스 Vout이 있으면 얘가 C를 곱을 해서 얘가 요 사인 플러스 Q가 되겠죠? 얘가 Q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Q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인테그레이터가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실제 Q는 CV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또 차지를 알고 있으면 커런트의 in을 알고 있으면 얘가 쭉 쌓여가지고 이 전류로부터 거꾸로 여기 전류로부터 거꾸로 차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얘기를 할 때 좀 했는데 전류가 흐르면 전류 I가 흘러가면 쭉 쌓이겠죠, 그죠? 쌓이면 지금 이 전류가 Q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좀 잘못되겠네. 여기에 0V면 여기도 0V죠, 그죠? 여기도 0V니까 이 커런트에 해당되죠.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서 이 차지를 쌓아놓는데 이 차지를 알면 여기 0입니다. V인이 0입니다. 0이니까 Vout을 알면 거꾸로 CF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쌓인 차지 Q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속에 쌓인 쿨롬메타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측기라는 차원에서 재미있는 또 회로를 한번 제가 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잠깐만요. 이게 안 올라가네. 자, 회로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한번 얘는 뭐가 될지 좀 복잡한데 계측기의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에 이제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돼 있고, 자, 요렇게 C가 여러분 한번 그려봐요. 한번 R, X 되어 있고 여기 C, S 되어 있고 잠깐만요. 이거 뭐지? 이게 되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네.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R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 똑같이. 여기가 V아웃입니다. V아웃이고, 그 다음 여기에 얘가 그라운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라운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요런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어떤 회로일지 한번, 이 회로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을까? 뭐를 알 수 있을지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여러분. 계측기로서. 동그란 선이 뭔지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동그란 선은, 요 모양이 의미하듯이, 요 플러스 신호선이 쭉 가는데, 신호선 주위로 동그랗게 말려져 감싸고 있으니까, 얘를 이제, 일종의 쉴드선처럼 봐도 되거든요. 일종의 쉴드선입니다. 얘를 이제 가드선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뭐를 이제 지키는 선. 그러니까 주위를 가드해서, 여기서는 그라운드 연결했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가드선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이 회로는, 뭐를 측정하기 위한 회로일지 한번, 뭐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하기 위한 회로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RX를 구하기 위한 회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 보통 RX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뭐 이렇게 VS를 알고, 그리고 VS를 알고, 여기에 저항을 달고, RS를 알고, 여기에 외부 달아서, 여기 사이 전압을 재면 되죠. 그죠? 전압을 재면, 흘러가는 전류를 알고, 그리고 여기 RS 쪽 전류 전압을 재면, 양쪽이 재보면,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도 알고, 여기 I를 아니까 여기 전압을 재면, 요 미지의 저항 R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제 문제점이, 이제 RS가, VS하고 RS가 있으면, 외부에 달아주는 RX에 대해서 I가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달라져서, V를, 이제 이 RS, 소스 저항 쪽에 이 전압계를 달아줘서 실제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인지 알거나 혹은 RS가 충분히 크다. 이 RS가 충분히 크다. RX보다 충분히 크다는 가정하에서 대부분의 전류가 이 RS에서 제한된다고 가정을 해서 이 RS에다가 VS를 RS로 나눠준 전류 I가 흘러간다 생각하고 이 RX 주위에 전압 V를 재면 이 RX 값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했을 때 이제 과연 RS가 RX보다 충분히 크냐 하는 거를 과연 담보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왜냐면 뭐를 달아주냐.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OPMP의 특성을 간단하게 이용을 한 겁니다. 잘 보면 여기 이제 이 OPMP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똑같이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피드백을 해줬을 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여기 전압을 V 플러스라 그러면, V1이라 그러면, 플러스 쪽에 V1이면, 마이너스 쪽도 V1이라 할 수 있죠. V1이라 할 수 있죠. 있는데, 양쪽에, 전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배터리에, VS하고 RX이 있으면, 얘는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포텐셜이 같습니다. 같으니까 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이 전류는 이 I가 순수하게 이 OPMP 특성 때문에 R분의 VS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외부에 뭘 걸어줬느냐에 상관없이 OPMP 특성 때문에 이 전류는 R분의 VS 됩니다. 근데 이 전류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OPMP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특성상. 그래서 이 전류는 그대로 흘러가서 이렇게 RX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 RX에 흘러가면 이 포텐셜이 어떻게 되냐면 I에다가 RX를 곱을한 포텐셜이 이렇게 딱 되죠. 이렇게 되는데 요점 포인트가 쭉 따라가 보면 V1 플러스면 V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걸 마이너스 같으니까 V1이 요 RX가 같으니까 결국은
쭉 따라가다 보면 요 마이너스 단자도 전압 같고 VS의 요 아노드 쪽 전압도 같고 쭉 해보면 V압과 같습니다. 결국 V압이 뭐가 되냐면 그냥 I의 RX가 되는데 I는 뭐가 되냐면 R분의 VS의 RX가 됩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전압을 측정해 보면 우리가 뭘 아냐면 VS는 고정되어 있고 R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압을 측정하면 R도 알고 VS도 알기 때문에 RX를 유니크하게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옴미터가 되겠죠. 얘는 그냥 옴미터입니다. 얘는 그냥 일렉트로 메타의 옴메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단한 OPM 하나를 써서 우리가 일반적 회로에서 그 저항을 측정한다 그랬을 때, 저항을 분석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손쉽게 생각해서 VS를 걸어주고 RS가 충분히 큰 RS를 걸어주면 커런트 소스를 할 수 있으니까 미지의 작은 RX에다 저항을 걸어줘서 여기에 포텐셜을 재면 우리가 이 RX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더 스마트하게 잰다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간단히 저항을 잴 수가 있죠. 회로 얻었으니까 되게 유용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저항이 되게 큰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큰 저항이 있을 때 Rx라는 저항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런트 소스를 달아줘서 이렇게 저항을 통과하고 그 다음 여기에 전압을 재죠. 전압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일렉트로메타의 볼트메타 부분을 써서 전류 I가 흐를 때 이 I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 전압을 측정하면 Vx를 측정하면 얘는 I의 RX가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커런트 소스고 키슬리를 많이 쓴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쓰던 거는 키슬리 220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류 흘려주면 이 전압을 재면 우리 RX를 잴 수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러분 일렉트로메타는 제가 예전에 보여줄 때 어떤 경우에 많이 전압을 측정할 때 쓸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일렉트로메타는 일렉트로메타하고 DMM하고 이 차이를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었거든요. 같은 전압을 측정하더라도 DMM과 일렉트로메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측정할 수 있는 저항의 범위가 어떤 게 더 넓습니까? 일렉트로메타가 넓습니까? DMM이 넓습니까? 뭐 똑같은 전압기 아니냐, 이거 무슨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었지만 일렉트로메타는 전압기로 따지면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큰 겁니다. 내부 저항이 크고 굉장히 고저항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 전압기도 쓸 수 있고 전류기도 쓸 수 있는 거고 DMM은 디지털 멀티미터고 높은 저항까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내부 임피던스가 메저먼트 하는 그 인풋 임피던스가 되게 작은 거고 일렉트로메타는 인풋 임피던스가 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인풋 임피던스가 큰 이상적인 전압에 가까운 것이 일렉트로메타인데 이 일렉트로메타는 DMM에 비해서 단점이 있거든요. 를 보면 여기에 지금 1 마이크로볼트 저항이 작은 영역에서 나오는 전압을 측정할 때 에는 DMM이 차라리 분해능이 좋습니다. 분해능이 좋고 센시티비티가 높습니다. 요 밑에 있죠. 그죠? 나노볼트면 더 낮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렉트로메타는 내부 저항이 무지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높은 저항 1기가옴 영역대에서 나오는 전압 측정하는 데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메타는 제가 지난시간에 얘기할 때 1000만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장비고 DMM은 100만원, 200만원 뭐 작은 거는 수십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볼트미터로서 내부 저항이 굉장히 딱딱하는 거는 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큰 저항의 것을 측정하고자 할 때 커런트 소스를 가지고 저를 흘려주면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우리가 잴 수 있는데, 이 RX가 굉장히 커버리면 이 일렉트로메터를 써야 되는 그런 좀 비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류원을 이용해서 고저항을 측정할 때 문제인데, 얘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커런트 소스 쓰는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항을 흘려주거든요. 흘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커런트 소스 이제 접수를 해주고, 여기에서 R을 흘려주고,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측정 계측기를 DMM 디지털 멀티미터를 쓰고 여기에 그라운드 이랬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플러스가 RX가 있으면 전류가 흘러서 RX가 됩니다. 그런데 요 인풋 DMM 요 디지털 멀티미터의 인풋 임피던스 낮은 거를 굉장히 값싼 OPM프를 써서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이렇게 해주면 버퍼가 됩니다. 버퍼가 되고 1배의 증폭기가 되면서 실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저항이 굉장히 무지 커서 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인 그런 일종의 볼티지 팔로우라 그러죠. 볼티지 팔로우라 그러는데, 팔로우를 달아줌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큰 저항의 원으로부터 나오는 전압 요 Vx를 손쉽게 측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장치를 쓰면, 제가 값을 매긴다면, 좀 연구실에서 쓰는 정도로 매긴다면 커런트 소스로 한 200만원짜리 쓰고 일렉트로메탄을 1000만원짜리 그래 1000만원 이래 쓴다고 보면, 여기 220 커런트 소스를 쓰고 디지털 메타 멀티미터를 한 150만원짜리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쓸 때 좀 좋은 거는 2만원짜리 혹은 그냥 값싼 거는 5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OPM프를 쓰게 되면 보면 같은 측정을 하는데, 밑에 사람은 한 3,400만원으로 이 높은 저항을 아주 내가 구미에 맞게 OPM프를 고르면 되죠. OPM프의 인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구미에 맞는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같은 하이 리지스턴스를 재는데 일렉트로메터를 쓸 것이냐 아니면 DMM을 쓸 것이냐, 이렇게 DMM을 쓰게 되면 아래 저항 분해 능도 높이면서 값도 싸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우리의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계측기를 이제 써서 저항을 측정할 때 이런 여러 도움이 되는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OPM프의 또 재미있는 거를 이제 상황을 하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저항을 측정하고자 할 때 이제 우리가 볼티지 1은 이렇게 VS로 이렇게 하죠. VS라고 소스 저항이 이렇게 있거든요. RS로 소스 저항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라운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가 로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압을 측정합니다. 쭉 해서 전압을 측정하죠. 이렇게 전압을 이제 하이하고 이제 요 로우 단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VM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케이블 싸죠. 이렇게 케이블 쉴드입니다. BNC 케이블처럼 케이블 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케이블 쉴드에 이제 요 쉴드를 연결을 해서 이제 이렇게 측정을 보통 하거든요. 여러분들 측정하는
일반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측정되는 전압은, 실제 측정되는 전압은 여기에 리키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굉장히 이런 전압 측정하면 과연 VM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리키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항이 무한대일 수는 없으니까 얘를 등가적으로 쉴드 BNC 케이블 같은 거를 쭉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RL이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RL이 우리가 전압계로 바로 잰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VS를 측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VM은, 측정하는 VM은, 자, 봐요. VM은, 전체 RS에 대해서 RL, 우리가 이 로드에 달려있는 저항, 우리 저항을 단 건 아니지만 케이블 리키지죠, 그죠? 그래서 RL에 해당되는 상대적인 비, 요 RS하고 RL이 시리즈 연결돼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VS, 실제 측정하는 전압은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니까 이 RL이 무지 커버리면, RL이 굉장히 커버리면 VM은 VS에 근접하죠. 근데 이제 RS가 커버리면, 얘가 RS가 커버리면 상당히 큰 내부 저항을 가져 있는 전압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 측정되는 전압이 원래 소스 저항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비교를 해 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기 VS가 소스에 R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습니다. VS에 이제 RS가 시리얼 소스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똑같이 쭉 따라가서 이제 이렇게 쭉 따라가서 이제 VM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까지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케이블 이렇게 해주면 케이블 쉴드죠, 그죠? 똑같이 위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거를 이제 그라운드를 연결시켜주면 위와 똑같습니다. 여기 RL이라는 게 이제 케이블 요 리키지 저항을 등가적으로 표현한 건데, 자, 얘를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을 했는 게 위의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앞에서 보았던, 앞에서 우리가, 볼티지 팔로우라는 걸 아까 배웠죠, 그죠? 여기 이제 보면, 요 전압을, 여기 VM 전압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해주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해 줍니다. 이러면 이제 얘가 볼티지 팔로우 버퍼가 되거든요. 버퍼가 되는데, 이 연결을 했는 거를, 요걸 가지고 이 쉴드에 연결해 버립니다. 웬 뚱딴지 같은 연결이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위하고 결정적 차이가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VM을 측정하는 것은 똑같이, VM을 측정하는 것은 이제 아까 리키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키지, 이걸 생각해보면, 등가 모델적으로 여기도 똑같이 RL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거고, 여기는 지금 요 버퍼에 통해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라운드에는 또 이런, 가상의 저항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RG,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RG로 표현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의 실제 안에 기생하고 있는 저항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전압을 해보면, 쭉 해보면, 여러분 생각하면 전류가 이렇게 RL과 RG를 생각해본다 그러면 아까 똑같이 전압이 쭉 이렇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쭉 전압이 얘가 증가하고 합니다. VS 쪽으로 가까이 가게 증가를 쭉 하는데, 여기서 딱 보면, 볼티지 버퍼가 있죠. 버퍼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이 버퍼 역할은 요 플러스 단자하고 이 출력 단자의 전압을 같게 해주거든요. 피드백을 해줘서 결국 이 플러스 단자하고 이 연결이 쭉 쉴드로 연결돼서 이쪽 전압하고 같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요 신호선을 보면 요 중간의 신호선하고 요 출력해서 가의 껍질 전압하고 항상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금 RL 등가 모델에서는 중간의 신호선과 바깥의 쉴드선이 전압이 같습니다.
그럼 이 RL 쪽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RL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위에는 요 리키지 모델 됐을 때는 이 전류가 이래 가서 리키지로 전류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이 버퍼를 달아줘서 이 버퍼 출력이 여기 쉴드랑 연결을 해놓으면 여기 신호선을 따라서 갔을 때 요 바깥의 가드에 연결되어 있는 요 선이 요 버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신호선과 요 쉴드가 저렴에 같거든요. 그러면 등가적으로 리키지 해당되는 저항이 되어 있을 때 신호선과 요 바깥에 요 쉴드가 포텐셜이 같습니다. 그럼 요 RL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자, 위에는 그 등가 리키지 저항인 RL을 통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 흐름으로써 전압이 이제 이런 전압 분배가 되어서 원래 전압보다는 떨어진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밑에는 재밌게도 버퍼를 달아주면서 포텐셜 같아서 김지원 씨하고 고승필 씨가 얘기한 것처럼 R은 안 흐릅니다. R은 안 흐르고 요 볼티지 버퍼에서 나온 전압 요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전류 흐르겠죠. R0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결국은 이제 요 사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는 이 전압은 결국 이제 잠깐만요. 여기서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OPMP의 특성을 보면 이 V 플러스 잠깐만요. V 플러스 단자, V 플러스 단자를 보면 이게 V 플러스 단자죠. V 플러스 단자인데 요 VM입니다. 여기서 VM 측정되는 VM이고 V 마이너스 단자가 V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출력이죠. VO가 OPMP의 출력이 VO라고 그러고 이게 VO가 됩니다. 그래서 OPMP에서는 출력 단자는 VO는 우리가 오픈 루프 게인 A에다가 V 플러스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요게 OPMP에서의 출력 전압에 관한 식이거든요. 출력식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V 플러스는 우리가 여기서 계측기의 VM과 같습니다. 일단 V 마이너스는 요 VO와 같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VO는 어떻게 되냐면 이 VO는 A VM 마이너스 A의 VO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A의 VO는 A의 VM이다.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결국 이제 VO는 1 플러스 A분의 A의 VM이죠. 결국 요 중심의 신호선은 전압이 M이고 요 쉴드선의 요 바깥의 전압은 Vout이니까 결국 얘는 1 플러스 A분의 A의 V의 M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약간 아까 전류 거의 안 흐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신호선은 VM인데 요 쉴드선은 1 플러스 A분의 VM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I라 그랬을 때 I는 RL을 통해서 RL을 통해서 RL분의 VM에서 신호선 VM이고 요 쉴드선은 마이너스의 1 플러스 A분의 A의 V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RL분의 이제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 마이너스 A니까 여기 1 플러스 A분의 그냥 V의 M이 되거든요. 이게 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이 I가 약간 흘러가는 거 알 수 있겠죠. 약 흘러가는데 이 I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여기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VS에서 이 I가 흘러서 약간의 전압 강화를 떨어진 거 VS에서 VM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VM은 VS에서 마이너스 I 흘러간 것에 RS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I가 이래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의 RL분의
1 플러스 a분의 vm이 i죠. 요 흘러간 i입니다. i가 요 통해서 i 흘러가니까 그래서 i rs만큼 i에다 rs를 곱을 한 거가 되겠죠. 요만큼 원래 vs에서 요만큼 떨어진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나오는데 여기 이제 VM이 되니까 그럼 결국 뭐냐 VM과 요 VS 관계가 나오죠. 그럼 이걸 넘기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넘기면 VM을 양쪽으로 놓으면 1 더하기 RL분의 1 플러스 A분의 RS에 이걸 했는 게 VM이 VS다 이런 관계 성립하죠. 그리고 결국 VM은 지금 약간 뭐가 지금 계산이 지금 i는 1 플러스 a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제 VM은 이제 넘기면 VS에 대해서 요게 되죠. 이제 1 플러스 RL의 1 플러스 A분의 RS의 역수 인버스 곱을 한 게 곱하기 했는 게 VM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여기서는 보면 이 오픈루프 A가 얼마나 큰 값이냐 하면 이게 10의 5성, 6성 이래 되거든요. 여기 이제 OPM프의 오픈루프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10의 5성 6성이 되니까 결국 보면 1 플러스 A분의 1 플러스 A가 10의 5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RL분의 RS 요 리키지 저항이 RS보다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럼 이제 요 비율을 생각했을 때 이 값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굉장히 큰 값입니다. 굉장히 큰 값이니까 결국 이제 굉장히 큰 값분의 RS가 되니까 얘는 0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0의 마이너스 1성이니까 거의 1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측정하는 전압은 요 그 소스의 전압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회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요 핵심은 이렇게 케이블을 이제 걸어주는데 위에서 케이블을 이제 쉴드를 그라운드로 연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고 얘를 등가로 RL이라 생각해 보면 흘러가는 전류가 얘를 이제 리키지로 생각해서 전압 분배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 쉴드선을 그라운드를 하지 않고 OPM프의 버퍼를 연결해줘서 쉴드선 연결해주면 요 오픈루프 게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때 이 방금 유도한 식처럼 결국 VM과 VS가 같도록 연결이 됩니다. 요 VM과 요 VS가 같도록 연결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심선은 신호선은 VM이고 이 바깥에 쉴드선도 VM이니까 리키지가 없게 되죠. 자, 리키지가 없게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리키지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리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데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되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압이 정확히 측정이 되고 이 리키지가 없는 리키지 굉장히 줄었죠, 그죠? 위에는 리키지가 충분히 컸었는데 되게 적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션을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쉴드선을 이제 이 신호선과 포텐셜을 같이 만들어주는 버퍼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이제 가드 컨피그레이션 겁니다. 가드 커넥션. 이제 가드라는 걸 이제 아까 신호선에서 있으면 얘를 둘러싼 연결이 있었다. 아까 문영선 씨가 질문했던 것처럼 신호선을 둘러싼 선을 우리가 가드 테크닉이라 그러고 이제 이 가드 커넥션을 줌으로써 정확한 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를 이제 굉장히 유용한 개념이거든요. 측정할 때 이제 계측기에서 이런 가드를
쓰는 거는 보통 많이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요 바로 이어서 이제 어떤 경우를 이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RS가 이렇게 있거든요. RS에 VS. 자, 항상 전화번호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얘를 이제 딱 연결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커패시터 연결되어 있고, 얘가 C, 션트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하이, 로우 단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로우 단자로 이렇게 연결해서 VM을 해줍니다. VM.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여기 닫혀 있다가, 열려 있다가, 탁 닫았습니다. 탁 닫으면, 여기 전류 쭉 흐르겠죠. 쭉 흐르면서, 이 I가 흐르면서, 차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전압이 높아집니다. 전압이 높아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RC 타임. RC 타임에 의해서 전압이 증가를 하는데, 이 측정되는 전압은 VM이란 것은, 여기 전류가 흐르면 우리가 VS의 마이너스 I의 RS가 VM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전류 I가 흐르는데 I가 처음엔 흐르죠. 차징을 하게 되니까 하게 측정은 M이 되는데, 이 I란 것은 그래서 이 VM은 요거를 계산해 보면 요거를 이제 VM이란 것은 어떻게 되냐면 VS의 1- 엑스포넨셜의 t의 나누기 RS의 C 션트, 요런 관계에 따라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류가 증가하면서 시간의 t에 대해서 전압이 천천히 증가하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RC 타임일 때 이게 1 RC 타임일 때 RC 션트 됐을 때 요 전압이 전체 요 평행 전압 측정하는 거 VS에 대해서 63%. 그러니까 1 RC 션트일 때 전압이 천천히 증가하면서 세츄레이션 될 때까지 원래 1 RC 타임일 때 1 RC 타임일 때 63%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출력 전압이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엑스포넨셜리 증가하는 요 값이 되는데, 요거를 조금 바꿔 가지고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요걸 이제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달리합니다. 뭐냐면 RS에 이제 VS에 이렇게 해주면서 여기에 이제 션트 커패시턴스 있죠. 션트가 있는데 이 션트 커패시턴스를 여기 이제 전압을 재죠. 여기 이제 VM이 있는데, 이 션트 커패시턴스를 이제 요거를 연결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여기 전압이 쭉 들어가서 이 VM이거든요. VM이고 여기 이제 V-가 Vout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아까 요 신호선하고 요 가드를 요 플러스 OPM프의 출력단을 이쪽 연결했을 때 이 커패시터의 위쪽하고 아래쪽에 A하고 B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있다면 A하고 B가 전압이 어떻게 될 때까지 얘가 버퍼가 작동을 하겠습니까? 전압이 요 A하고 B가 어떻습니까? A하고 B점이 있으면 VM 마이너스에 Vout, 요게 Vout이니까 여기도 Vout이겠죠? Vout에 오픈루프 게인 A를 곱을한 것이 Vout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A의 Vin과 그 다음에 1 플러스 A의 Vout이죠. 그죠? 그래서 이 Vout은
1 플러스 A분의 A의 V인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Vout과 Vin이 Vm이죠. 참 이게 Vm. M이 A가 충분히 커서 얘가 같아질 때까지 얘가 Vout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출력 A 단자하고 B 단자 전압이 같아집니다. 그러려면 이 C를 충전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기서 이제 이 커패시터를 충전하느라고 앞에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거든요. 보면 지금 앞에 보면 요렇게 커런트를 걸어주고 커런트 쭉 흐르면서 얘가 전압이 쭉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은 요 C 션트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Q는 CV 관계에 따라서 CVM 관계에 따라서 여기 차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봐요 한번 Q는 CVM인데 얘는 이제 Q가 미분에서 DQ DT가 여기 I죠. I인데 여기에 이제 C의 DVM DT가 되죠. 여기 I니까 결국 이제 여기서 요 계산할 때 이게 왜 나냐면 VS에다가 마이너스 IRS가 VM인데 얘가 I가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VS 마이너스의 RSC의 C 션트의 DT의 DVM 이 이제 VM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미분 방정식 풀어서 이게 이제 VE는 DVM인데 요거를 이제 요거를 트라이얼 펑션으로 넣어주면 요 미방이죠, 여기죠. 요 미방을 풀면 요 솔루션이 요래 됩니다. 여기 식이 이제 결국은 이제 차징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시간 되는데 요 바로 다음 장에 했던 것처럼 가드를 하는 순간 요 C를 충전시킬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신속히 빨리 얘가 충전이 되거든,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측정한 전압 M은 어떻게 되냐면 소스에 대해서 아까 1-2에 2에 마이너스 RC 션트였는데 마이너스 RS에 C 이게 이제 T 나누기 이게 이제 아까는 T 나누기 RS의 C 션트였거든요. C 센터였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붙는 게 뭐냐면 요 오픈루프 게인이 A입니다. A라 그랬을 때 이 A가 분자에 딱 붙습니다. 딱 붙음으로써 A가 무지 커져 버리니까 요 RS C 센터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A가 10의 6성, 5성 이래 되니까 그 분자 분모가 분자 크다는 얘기는 이 마이너스가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RC 타임이 크다 하더라도 A가 크기 때문에 이 도달 곡선이 T에 대해서 이 VM이 신속히 올라가게 되거든요. 얘를 차지는 안 시키니까. 결국 이 가드를 쓴 이것도 가드 커넥션이죠. 쓰니까 C 션트라는 게 있어도 전압이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여러분 보면 아까 앞에서 이제 문제 있죠. 앞에 이 문제. 자,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 지금 중심에 쭉 이렇게 신호선 연결해서 볼티지 버퍼를 연결을 해서 요 쉴드를 안에 연결했을 때 보면 리키지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얘는 전압은 이 VS에 똑같이 되는 장점이 있고 얘를 이제 리키지를 커패시터로 생각해서 캡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캡이 있죠. BNC 케이블에서 캡이 있다고 생각해도 방금처럼 버퍼를 달게 되면 굉장히 빨리 원래 값에 도달하는 좋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드를 했을 때 정확히 전압이 같다는 것과 가드를 했을 때 빨리 그 전압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장점 때문에 이 고장을 측정하는 경우 고장이 측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RS가 굉장히 큰 경우에 대해서 이 전압을 빨리 측정하고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서 가드 테크닉, 가드를 쓴다.
가드를 써서 우리가 정확한 측정한 것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가드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가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활용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지 않은 것 같습니까? 가드라는 테크닉이 어떤 것 같습니까? 어때요? 예, 가드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전압을 잴 때 소스의 저항이 무지 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재미있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이제 가드라는 걸 이용해서 또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또 한 가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보면 이제 커런트 측정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굴뚝에서 먼지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우주선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방사성을 측정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구조인데, 제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심지를 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전극 안에 전극이 쫙 들어가 있고 바깥에 전극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측정한 IM 측정이 되어 있고, 사실은 고저항이라 보면 되죠. 빈 자리죠. 그냥 텅 빈 스페이스는 empty 스페이스입니다. empty 스페이스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보통 쉴드 요 선이 튀어나오죠, 그죠? 튀어나오는데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우주선이 쫙 가면 여기에 전류가 팍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오나이제이션 체인버라 그러거든요. 아이오나이제이션 체인버라 그러는데, 이제 우주선 이제 우리가 거품 상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안개 상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 이온이 생기면 전류로서 오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진공이나 엠프티 스페이스 뭐 가스가 있는 상태고 그냥 절연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이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커런트 메타를 IM을 우리가 low, high 이렇게 해주면,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등가 모델을 쓸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신호선에 대해서 쉴드를 이렇게 해주죠. 쉴드를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제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해 주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하나의 그 체인버인데 여기에 신호선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류를 요 사이에 플라즈마 같은 게 있으면 전류가 이제 공급이 되고, 이걸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요 전류 IM이 측정하는 전류가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전압을 해주고, 얘가 이렇게 걸어져서 아주 단순한 구조죠. 굉장히 그래서 전류가 딱 흐르면 되는데, 요 인슐레이션 요 케이블을 BNC 케이블을 싸게 되면 여기에 등가적으로 리키지 저항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큰 리키지 저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RL.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보면 실제 측정하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차징이 되어서 전류가 탁 생기거든요. 차지 때문에 생기는 전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전류는 여기 RL이 있으니까 여기 또 전압이 걸려 있죠. 결국 여기로 리키지 전류가 흐릅니다. 리키지 전류가 I의 L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체인버는 체인버를 통해서 흘러간 전류 I의 체인버가 흐르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 전류의 원은 여기 이제 우주선을 뭐 쪼여서 이온 전류입니다. 여기 쫙 가서 이온 전류가 팍팍 흐를 때 실제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리키지 요 전류와 결국 요 측정한 전류는 어디에 되냐면 IC하고 체인버에서 나오는 전류하고 여기에 리키지 전류를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실제 측정하는 것은 요 체인버에서 뭐 그 우주선이나 어떤 아이온 커런트나 이런 것만 측정이 아니라 리키지를 흐르게 되죠.
자, 요 컨피그레이션 좀 바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체인버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주선 같은 거 이래 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신호선을 이렇게 이래 했죠, 그죠? 신호선을 이렇게 뺐는데 여기 이제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주고 여기에 i에 m입니다. 그래서 low에 hig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연결을 해줬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주냐면 여기 쉴드선 있죠? 쉴드선 해주고 쉴드선 껍데기 있죠? 껍질. 이 껍질을 어디 연결해 주냐면 껍질을 이제 여기 아까는 그라운드 연결시켜줬죠. 얘를 커런트 미터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요 볼티지 소스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어디 연결하냐면 여기 링을 하나 가드 링을 하나 만듭니다. 링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링 패턴을 해주는 거죠. 요 소스 여기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위에 보면 위에서는 지금 실드를 이렇게 그냥 바로 그라운드 여기 소스에 플러스를 바로 연결해 줬는데 얘는 소스에 로우를 연결해 주고 이렇게 연결해 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커런트 체인버에서 나오는 이 우주선이 왔을 때만 측정할 수 있느냐 해보면 이걸 이제 등가 모델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체인버에 심지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뭐 우주선에 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합니다. 센싱하는 전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IC라는 전류로 바꿔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IM 측정하는 전류 IM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고 요 가드를 어떻게 되냐면 요 가드를 요 리키즈가 있으니까 요 리키즈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 로우로 연결했죠, 그죠? 로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 리키즈를 요렇게 하나가 더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가드가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결국은 여기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요정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죠? R, L2라 그러고 L2라 그러고 얘는 RL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 리키지 전압은 요것에 의한 리키지 전압은 요 포텐셜 볼티지 소스가 있으면 요 사이로 돕니다. 사이로 도니까 결국 요 리키지 전류는 요 커넥션을 통해서 흐르고 이 IC는 여기서는 IM의 특성 커런트 미터는 기본적으로 임피던스가 0이죠. 그죠? 임피던스 전류가 저항이 0입니다. IM의 임피던스는 0이기 때문에 RL 입장에서는 요 밑에와 위에가 포텐셜이 같은 거거든요. 쇼트된 거니까. 전류계는 그냥 내부장이 작고 전압계는 내부장이 크다. 그래서 해보면 여기 같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 등전이면이니까 요 사이에 전류가 없습니다. 없음. 리키지 커런트 다 열러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체부의 커런트는 쭉 가서 갈 곳이 여기 아래로는 흘러가지 않겠죠. 흘러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버립니다. C입니다. 결국 위하고 아래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차폐를 한다 그래서 이 비엔실에서 껍질을 그냥 그라운드를 했을 때는 여기에 이제 고저항이라는 실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리키지가 흘러서 이 리키지 전류까지 우리가 커런트를 측정하게 되는데 요거를 잘 설계를 해보니까 여기를 요 쉴드선을 요 볼티지 소스에 로우 단자하고 요 가드 요 해보니까 요 가드를 통해서 이제 그라운드를 되는데 요 RL2로 되어 있는데 리키지 전류는 볼티지 소스를 통해서 리키지 전류는 요 가드를 통해서만 싹 흘러가 버리고 실제 이제 요 쉴드선의 요 사이에서는 리키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결국 리키지가 흐르지 않는 이 쉴드선이 옆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측정하는 전류는 이 암페어미터 측정하는 것은 리키지 커런트가 없는 IL1이 없는 순수 체인버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가드라는 거를 이제 간단한 전류 전압 측정하는데 이 가드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설계를 잘 하면 우리가
리키지 부분을 제거한 그런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리키지를 이제 가 없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가드 테크닉이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럼 시간이 또 많이 들 것 같아서 하나만 좀 얘기하고 끝내면 어떨까요? 하나만? 하나만 좀 보고 끝내면 어때요? 하나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류를 측정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방금처럼 그 케이블 쓸 때 이제 리지스티비티가 높은 걸로 뭐 테플론을 쓰거나 혹은 에폭시 이 접착제 있죠? 종이를 쓰거나 페이퍼 이런 게 있는 페이퍼를 쓰거나 뭐 폴리스타이렌, 뭐 사파이런 저런 체 쓰는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리지스티비티가 높죠. 높은데 보면 이제 페이퍼, 종이보다는 에폭시 보드, 이게 PCB 기판 같이 예전에 에폭시 보드라 그랬었거든요. 에폭시 그 판, 테플론 같은 저항이 무지 크죠. 그러니까 페이퍼와 종 같은 절연체인데 종이보다 테플론이 훨씬 그 저항이 크고 PVC나 세라믹, 나일론 이런 것들이 레인지는 틀리지만 이런 그 절연 저항 같은 것들이 있다 실제로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런 그 절연체들은 우리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면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이런 성격이 잠깐만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 인슐레이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휘었다가 폈다 하게 되면 여기 절연체에 이제 마찰이 발생합니다. Frictional motion at boundary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절연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마찰을 시키면 여기에 전류가 생깁니다. 전류가 생겨서 마찰 전기 때문에 이 사이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이 전류가 생기는 것을 트리보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트리보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 트리보 일렉트릭 이펙트의 때문에 생기는 이제 전류가 있는데 굉장히 낮은 전류 측정할 때 티피컬 커런트 제너레이트 있는데 보면 이제 여러분 보면 트리보 일렉트릭 이펙트 이 껍질이 까만데 속에는 하얀 그런 배선을 이렇게 휘었다 폈다 하면 속에 그 마찰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생기는 걸 보면 10의 -8성부터 10의 15 femtoampere까지 우리가 트리보 일렉트릭 효과 때문에 전류가 케이블로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보면 스탠다드 케이블인 경우는 나노암페어, 심지어 10나노암페어까지 값싼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이 많이 되어서 여러분 그 옷도 나일론 옷이냐 뭐 옷 종류에 따라서 정정이 잘 생긴 옷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마찰에 의해서 생긴 트리보 일렉트릭 효과가 높은 제로인 스탠다드 케이블은 보는 것처럼 생기는 커런트가 굉장히 많고 로우 노이즈 케이블 그러니까 바깥에 까만 거하고 속에 하얀 거가 크게 대전열이 차이가 없는 걸 써서 얘가 마찰이 되더라도 진동을 하더라도 피코암페어, 뭐 femtoampere 정도로 굉장히 작은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케이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면 미케니컬 스트레스가 있거나 세라믹 혹은 이제 일렉트로케미컬에 손을 만져서 그 손에 땀이 묻어 있거나 혹은 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멀 노이즈를 해보면 서멀 노이즈에 의한 커런트 10의 9성 오hm, 10의 12성 오hm 되어 있는데 10의 9성 ohm을 달았을 때는 10의 14성 암페어 이제 이런 요 정도 옷에 따라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제 이런 외부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 측정할 때 에러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때 이런 그 효과가 이제 우리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드 테크닉이나 이런 분석을 할 때 이게 아주 그 리키지나 어떤 다른 그 원치 않는 효과가 있을 때 측정 요 스킴을 좀 바꿔주면 혹은 내가 원하는 배선을 이렇게 싹 넣어주어서 측정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내면 버퍼를 잘 쓰면 빨리 측정할 뿐만 아니라 노이즈도 적게 할 수 있는 측정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석을 할 때 단순한 전압 전류 측정하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지만 생각해볼 것도 많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